2026년 8월 12일 저녁, 스페인의 어느 평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직 해가 지려면 시간이 남아 있는데 서쪽 하늘의 빛이 갑자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땅에 드리워진 사람들의 그림자는 이전보다 날카로워지고 주변 풍경에서는 붉은색과 초록색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뜻했던 공기는 서늘해지고 조금 전까지 들리던 새와 곤충의 소리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태양의 마지막 조각이 사라지면 검은 달 주변에서 은백색의 거대한 코로나가 펼쳐집니다. 지평선 전체에는 노을과 비슷한 빛의 띠가 생기지만 머리 위 하늘은 깊은 황혼처럼 어두워집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는 밤이 아닙니다. 가장 긴 곳에서도 불과 2분 18초 정도 지속되는 2026년 8월 12일 개기일식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지표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와 하늘의 밝기, 지면 온도, 공기의 흐름은 실제로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변합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현지 날짜로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에 일어납니다. 달에 짙은 봄 그림자, 즉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엄브라는 러시아 북부의 외딴 지역에서 시작해 북극해를 지나고 그린란드 동부와 북대서양을 통과한 뒤 아이슬란드 서부와 스페인 북부 및 동부를 가로지릅니다. 포르투갈의 북서쪽 끝 일부도 개기일식 경로에 포함됩니다. 개기일식 경로 밖에서는 훨씬 넓은 지역이 부분일식을 경험합니다. 알래스카를 포함한 북미 북부, 캐나다 대부분, 영국과 아일랜드, 유럽의 상당 부분, 북서아프리카에서는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의 경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대서양 일부에서는 비교적 높은 태양 아래에서 일식이 진행되지만 스페인에서는 해가 지기 직전 낮은 서쪽 하늘에서 개기일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같은 천문 현상이라도 지역에 따라 하늘의 색, 체감되는 어둠, 온도 하강의 크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기일식이 발생하려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거의 정확한 직선 위에 놓여야 합니다. 태양의 실제 지름은 달보다 약 400배 크지만 태양은 달보다 지구에서 약 40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우연한 비율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달이 태양보다 조금 더 크게 보이는 순간에는 태양의 밝은 광구 전체가 가려져 개기일식이 됩니다. 반대로 달이 지구에서 더 멀리 있어 태양보다 작게 보일 때에는 가장자리에 태양빛이 고리처럼 남는 금환일식이 발생합니다. 2026년 8월 12일에는 달의 겉보기 지름이 태양의 겉보기 지름보다 약 3-4% 크게 보이는 구간이 형성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태양 광구를 완전히 덮고 코로나를 드러내기에는 충분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달의 그림자는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빠른 속도로 북극권에서 대서양과 유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달이 만드는 그림자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안쪽에 매우 어두운 그림자가 엄브라이고 이 안에 들어간 관측자만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개기일식을 경험합니다. 그 바깥의 넓은 반그림자는 페넘브라라고 부르며 이곳에서는 태양의 일부만 가려집니다. 부분일식이 99%까지 진행되더라도 남아있는 1%의 태양 광구는 여전히 매우 밝기 때문에 개기일식과 같은 하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99% 부분일식과 100% 개기일식의 차이가 단순히 1%가 아닌 이유입니다. 엄브라의 중심선에 가까울수록 개기식의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수십 초 또는 그 이하로 짧아집니다. 나사의 계산에서는 2026년 일식의 중심 그림자 폭이 북대서양의 최대식 지점 부근에서 약 294km에 이릅니다. 이후 그림자가 스페인에 접근하면서 태양 고도가 낮아지고 지표면과 비스듬히 만나기 때문에 경로폭과 그림자의 형태도 변합니다. 이번 일식의 최대식은 세계시 기준 약 17시 45분 54초에 북대서양의 북위 65도 13.5분, 서경 25도 13.7분 부근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태양 고도는 약 25.8도이며 개기식은 약 2분 18.2초 지속됩니다. 나사가 제시한 최대 지속시간도 2분 18.2초로 거의 같습니다. 이는 2024년 북미 개기일식의 최대 지속시간인 약 4분 28초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대부분의 육상 관측 지역에서는 2분보다 짧게 지속되며 중심선에서 멀어질수록 시간은 더욱 줄어듭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중요성이 지속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 광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에는 평소 지상 망원경이나 우주 코로나 그래프로도 자세히 관측하기 어려운 태양의 안쪽 코로나가 드러납니다. 동시에 지구 대기는 수십 분 동안 진행된 점진적인 복사 감소와 갑작스러운 개기식에 반응하며 거대한 자연실험실로 바뀝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는 현지 시각 오후 4시 47분쯤 부분일식이 시작되고 오후 5시 48분경 개기식에 들어가 약 1분 뒤 끝날 것으로 계산됩니다. 스페인 레온에서는 오후 7시 32분경 부분일식이 시작되고 오후 8시 28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개기식이 나타납니다. 사라고사에서는 오후 8시 29분경, 발렌시아에서는 오후 8시 32분경 개기식이 시작됩니다. 발렌시아의 경우 개기식이 끝난 뒤에도 태양이 계속 부분적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약 오후 9시 1분에 지평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는 관측자가 개기일식과 일몰을 거의 연속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평선에서 매우 낮기 때문에 산, 건물, 연무, 해안의 수증기, 낮은 구름이 시야를 가릴 가능성도 큽니다. 좋은 관측 장소는 단순히 개기식 중심선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서쪽 지평선이 완전히 열려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개기일식 경로 밖에서도 하늘은 분명히 변하지만 변화의 정도는 태양이 얼마나 가려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나사 자료에서 런던은 약 91%, 파리는 약 92%, 베를린은 약 85%, 더블린은 약 94%가 가려질 것으로 제시됩니다. 알제리는 약 96%, 리스본은 약 95%,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는 약 99%에 가까운 부분 일식을 경험하지만 도시 중심부 일부는 개기일식 경로밖에 놓일 수 있습니다. 태양 면적의 90% 이상이 가려지면 주변이 뚜렷하게 어두워지고 그림자와 색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태양 광구는 강력하기 때문에 코로나는 보이지 않으며 보호 장비 없이 태양을 바라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는 부분 일식이 끝나기 전에 태양이 먼저 지므로 초승달 모양의 태양이 붉은 저녁 대기 속으로 내려가는 독특한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분 일식이 시작되자마자 세상이 즉시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의 작은 가장자리부터 달이 가리기 시작하지만 인간의 눈은 넓은 범위의 밝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초기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태양의 30%나 40%가 가려져도 맑은 날에는 주변 풍경이 여전히 평범한 낮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자동 노출 기능도 화면 밝기를 스스로 보정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변화가 더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가려진 면적이 계속 커지면 지표에 도달하는 직달 일사량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공기가 갑자기 식었다고 느끼거나 사물의 색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거나 그림자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해진 뒤에야 주변 변화를 인식합니다. 개기식 20분 전과 10분 전 사이에는 밝기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며 마지막 몇 분 동안에는 서쪽 또는 엄브라가 접근하는 방향의 하늘이 폭풍전처럼 짙어질 수 있습니다. 태양이 가느다란 초승달 모양으로 줄어들면 평소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던 빛이 매우 좁은 방향으로 제한됩니다. 그 결과 물체의 그림자 가장자리가 비정상적으로 또렷해지고 머리카락이나 나뭇가지 같은 가는 물체의 그림자까지 날카롭게 나타납니다. 일상적인 낮에는 태양 원반 전체가 넓은 광원으로 작용하므로 그림자 가장자리에 반그림자가 생깁니다. 하지만 태양이 좁은 초승달로 변하면 광원의 폭이 한 방향으로 크게 줄어들어 그림자가 더 단단하고 기묘하게 보입니다. 밝기의 감소가 자연스러운 일몰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뇌가 예상하는 시간대와 실제 조명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하늘은 아직 푸른데 땅은 저녁처럼 어두워지고 서쪽 지평선에는 원래 일몰의 붉은빛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낮은 태양과 일식이 동시에 작용하므로 풍경의 명암 대비와 색 변화가 아이슬란드나 북대서양 중심부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나무가 있는 장소에서는 또 다른 광학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뭇잎 사이의 작은 틈은 수많은 바늘구멍 카메라처럼 작동합니다. 평소에는 둥근 태양의 상이 겹쳐 보여 특별히 눈에 띄지 않지만 부분 일식 동안에는 땅과 벽에 수백 개의 초승달 모양 태양상이 나타납니다. 달이 태양을 더 많이 가릴수록 초승달은 가늘어지고 방향도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손가락을 격자 모양으로 교차하거나 구멍이 뚫린 종이를 이용해도 같은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을 직접 보지 않고도 일식의 진행을 안전하게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빗무늬는 달의 그림자가 아니라 작은 구멍을 통해 투영된 태양의 실제 영상입니다. 개기식 직전에는 초승달 영상이 극도로 가늘어졌다가 사라지고 개기식이 끝난 뒤에는 반대 방향의 초승달로 다시 나타납니다. 개기식 약 3분 전, 높은 언덕이나 넓은 해안에 있는 관측자는 거대한 달 그림자가 지표를 향해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사는 지형이 열려 있다면 엄브라가 오는 방향의 하늘과 먼 풍경이 먼저 어두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그림자는 작은 구름 그림자와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수백 킬로미터 폭의 어두운 영역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산맥과 바다와 도시를 차례로 덮습니다. 관측자의 머리 위로 엄브라가 들어오면 하늘 중심부는 짙은 남색이나 회흑색으로 변하지만 수십 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평선은 여전히 엄브라밖에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기식 동안 사방의 지평선에 붉고 주황색인 황혼띠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몰에서는 한쪽 지평선만 밝지만 개기일식에서는 관측자가 어두운 그림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의 360도 방향에서 황혼과 비슷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개기식 직전과 직후에는 흰 벽이나 밝은 천, 모래밭 위에서 빠르게 흔들리는 얇은 빛과 그림자의 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섀도우 밴드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극도로 가느다란 초승달이 되면 태양빛은 사실상 좁은 선 형태의 광원처럼 작용합니다. 이 빛이 온도와 밀도가 서로 다른 대기 난류층을 통과하면 굴절과 초점 변화가 발생하고 지면에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물결치듯 투영됩니다. 별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반짝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지만 광원이 선 형태이므로 긴 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섀도우 밴드는 매우 희미하며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풍속, 대기 난류, 태양 고도, 지면의 색에 따라 모양과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보통 개기식 전후 1, 2분 이내에 가장 잘 보이며 사진보다는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태양의 마지막 가느다란 부분이 사라지기 직전에는 달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개의 밝은 점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베일리의 구슬입니다. 달의 가장자리는 완벽하게 매끄러운 원이 아니라 산과 계곡, 충돌구가 있는 복잡한 지형입니다. 태양 광구의 빛이 달의 계곡 사이로 통과하면서 분리된 빛의 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빛점이 사라지고 하나의 강한 빛만 남으면 검은 달과 희미한 코로나가 함께 나타나 거대한 반지처럼 보이는데 이를 다이아몬드 링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아몬드 링은 매우 짧으며 아직 태양 광구가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 안경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광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개기식이 시작됩니다. 2026년 일식은 달의 겉보기 크기가 태양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중심선 부근에서는 베일리의 구슬과 다이아몬드 링이 끝난 뒤 깨끗한 개기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기식이 시작되면 태양의 눈부신 광구는 완전히 가려지고 평소에는 광구보다 훨씬 어두워 볼 수 없었던 코로나가 드러납니다. 코로나는 검은 달 주변에서 흰색 또는 진주색의 가느다란 실과 깃털, 긴 광선 형태로 뻗어나갑니다. 그 모양은 태양 자기장의 구조와 관측 당시의 태양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 가장자리 바로 바깥에는 태양의 채층이 얇은 분홍색 또는 붉은 고리처럼 나타날 수 있고 거대한 홍염이 있다면 작은 붉은 불꽃이나 돌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도 이상이지만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관측자에게 열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개기일식 때 느끼는 추위는 차가운 달 그림자가 우주에서 내려오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의 가시광선과 적외선이 차단되면서 지표의 에너지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개기일식의 하늘은 한밤중처럼 완전히 검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황혼이나 매우 어두운 새벽에 더 가깝습니다. 나사도 개기식 동안 하늘이 새벽이나 해질녘처럼 어두워진다고 설명합니다. 구름이 없고 관측자가 경로 중심에 가까울수록 코로나와 밝은 별, 행성이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평선에서 들어오는 산란광과 코로나 자체의 빛이 남아있으므로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의 완전한 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자연적인 일몰에 황혼광까지 더해져 지평선이 비교적 밝게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북대서양이나 그린란드의 경로 중심에서는 태양이 스페인보다 높고 관측자 주변의 엄브라가 넓게 형성되므로 머리 위 하늘과 주변 풍경의 명암 대비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밝기는 구름의 양과 높이, 대기 중 에어로졸, 눈이나 바다의 반사율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밝은 별이나 행성이 나타나더라도 사람마다 보이는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밝은 낮 환경에서 어두운 환경으로 즉시 전환되지 않습니다. 동공은 수초 안에 커지기 시작하지만 망막의 완전한 암수능에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기식은 2분 안팎으로 짧기 때문에 눈이 완전히 밤에 적응하기 전에 다시 태양빛이 돌아옵니다. 개기식 직전까지 밝은 스마트폰 화면이나 카메라 모니터를 바라보면 어두운 하늘과 코로나의 미세한 구조를 보는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기식이 시작되기 전 몇 분 동안 밝은 화면을 피하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면 코로나의 긴 흐름과 하늘의 별을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 없이도 코로나는 충분히 크게 보이지만 개기식 시간이 짧으므로 복잡한 장비를 조작하는 데 집중하면 실제 하늘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나사가 개기식 동안 주변 세계와 360도 지평선을 함께 보라고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색도 평소와 다르게 인식됩니다. 햇빛이 약해지면 밝은 환경에서 주로 작동하는 원추세포보다 어두운 환경에 민감한 막대세포의 영향이 커집니다. 인간의 시각은 이 과정에서 붉은색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청록색 계열에 더 민감해지는 푸르키니의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붉은 옷이나 붉은 꽃은 빠르게 어두워 보이고 파란색이나 초록색 물체는 상대적으로 더 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남아있는 초승달 태양의 방향성 강한 빛 때문에 풍경의 대비가 높아지고 색이 금속성 또는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개기식에 들어가면 코로나의 은백색, 지평선의 주황색, 하늘의 짙은 남색, 홍염의 붉은색이 한 시야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낮은 태양은 대기를 더 긴 거리로 통과하므로 청색광이 많이 산란되고 일식이 없더라도 붉은빛이 강해집니다. 여기에 개기식의 급격한 조도 감소가 겹치면 일반적인 낮의 일식보다 더욱 복잡한 색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분 18초는 시계로 보면 짧지만 하늘과 지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부분 일식은 지역에 따라 개기식 전후로 약 1시간씩 이어지므로 전체 현상은 2시간 이상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복사 에너지와 온도는 이 긴 부분 일식 단계에서 이미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개기식 직전에는 하늘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섀도우 밴드와 베일리의 구슬이 나타나며 수초 뒤 광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개기식 동안 코로나와 황혼띠가 드러난 뒤 반대편 달 가장자리에서 채층과 베일리의 구슬, 다이아몬드 링이 다시 나타납니다. 태양의 첫 광구가 돌아오는 순간 주변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밝아집니다. 하지만 온도는 즉시 상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면과 공기에는 열적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온도는 개기식이 끝난 뒤 몇 분 후에 관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의 최저점과 기온의 최저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도 변화의 출발점은 지표 에너지 수지입니다. 맑은 낮에는 태양의 단파 복사 에너지가 땅과 건물, 식물, 바다 표면에 흡수됩니다. 데워진 표면은 적외선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위의 공기를 전도와 난류 혼합으로 가열합니다. 일식이 진행되면 달이 태양을 가리면서 지표에 도달하는 직달 일사량이 급감합니다. 지면은 새로운 에너지를 거의 받지 못하지만 적외선 방출은 계속함으로 빠르게 식기 시작합니다. 지표 바로 위의 얇은 공기층도 뒤따라 냉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는 기온 하강은 태양빛이 공기를 직접 덜 데우는 효과보다 지면이 식고 지면과 공기 사이의 열교환이 변하는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아스팔트나 마른 토양처럼 햇빛을 강하게 흡수하던 표면은 잔디나 물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나사는 일반적인 계기일식에서 약 화씨 10도, 즉 섭씨 약 5도의 기온 하강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2017년 미국 계기일식 당시 미국 국립기상청의 여러 관측소에서는 약 화씨 48도, 섭씨로 약 2.2, 4.4도의 하강이 기록됐습니다. 나사 시민과학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계기일식 경로의 지상기온이 평균적으로 약 화씨 7도, 즉 섭씨 약 4도 내려갔으며 구름이 많은 지역에서는 하강폭이 더 작았습니다. 2001년 잠비아 루사카에서 수행된 나사 측정에서는 약 화씨 15도, 섭씨 약 8.3도에 가까운 감소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하강폭은 대략 18도 이상의 넓은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2일에 모든 지역이 정확히 5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확합니다. 기온이 얼마나 내려갈지는 계기식 지속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식 전 하늘이 맑고 햇빛이 강할수록 지면이 많이 가열되어 있으므로 태양이 가려졌을 때 변화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두꺼운 구름이 태양 복사를 차단하고 있다면 달이 추가로 가려도 지표 에너지의 감소폭이 작아집니다. 습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면 공기가 계속 섞이기 때문에 지표 부근의 급격한 냉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약한 내륙에서는 지면과 얕은 대기층이 빠르게 식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양의 수분, 식생, 고도, 도시 건물, 해양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물은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바다나 큰 호수 주변에서는 기온 변화가 느린 반면 건조한 암석과 아스팔트는 표면 온도가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었다면 일식 전후의 복사 오차까지 측정값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구에서는 통풍식 차광막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온 최저점에는 지연이 발생합니다. 2017년 미국 국립기상청 관측에서는 기온이 계기식 약 30-60분 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고 계기식이 끝난 뒤 약 50분 후에 최저점에 도달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태양이 다시 나타난 직후에도 지면은 이미 상당한 열을 잃은 상태이며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지면의 적외선 방출과 열 손실을 다시 넘어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태양은 계기식 직후에도 달의 대부분 가려져 있습니다. 밝은 광구의 작은 부분이 나타났다고 해서 즉시 정상적인 일사량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달이 태양에서 빠져나오고 지면이 다시 가열되면서 공기 온도도 천천히 상승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이 회복 과정이 일몰과 겹칩니다. 따라서 계기식 이후에도 태양 고도가 계속 낮아지면서 기온이 회복되지 않고 자연적인 야간 냉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온도 변화는 이번 일식의 가장 흥미로운 과학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계기식은 오후 8시 30분 전후에 발생하고 중심선 부근의 태양 고도는 지역에 따라 약 20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낮 동안 이미 강하게 가열된 내륙에서는 부분 일식이 시작되는 오후 7시 30분경부터 일사량 감소가 자연적인 저녁 냉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낮기 때문에 계기식이 없더라도 지표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정오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스페인의 일식 추가 냉각은 맑은 정오의 계기일식에서 흔히 제시되는 섭씨 5도보다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조하고 맑고 바람이 약한 내륙 지역에서는 일식 전후의 온도 곡선이 정상적인 저녁보다 훨씬 빠르게 꺾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 예보가 아니라 태양 고도와 과거 관측을 바탕으로 한 물리적 추론이며 실제 수치는 당일 구름과 바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스페인과 다른 반응이 예상됩니다. 레이캬비크의 계기식은 오후 5시 48분경 발생해 태양이 스페인보다 높지만 북대서양의 해양성 기후는 구름과 바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해수면 위에서 공급되는 열과 대기 혼합이 지표 부근의 냉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구름이 있다면 태양 원반과 코로나를 볼 수 없더라도 일식에 따른 전체 하늘의 어두워짐은 감지될 수 있습니다. 얇은 구름은 계기식 때 코로나의 형태를 흐리게 만들지만 주변 조도의 급격한 하강을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포함한 부분 일식 연구에서도 일식이 지표 냉각과 풍속 감소, 구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다만 2026년의 정확한 구름 상태를 장기간 전에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관측에서는 천문학적 경로와 단기 기상 예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린란드와 북극권에서는 눈과 얼음, 바다, 낮은 태양이 함께 작용합니다. 밝은 눈과 얼음 표면은 햇빛의 상당 부분을 반사하므로 어두운 토양보다 직접 흡수하는 에너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차가운 표면 위에서는 일식으로 인한 2m 기온 하강이 건조한 내륙 사막보다 작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 복사가 감소하면 얼음 표면의 에너지 수지와 융의 속도는 즉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부분 일식에 대한 기상 모델 연구에서는 그린란드 빙상의 하루 표면 융해량이 일식 때문에 약 10% 감소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2026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므로 순간적인 복사 감소는 더 강하지만 개기식 자체가 짧고 당시의 기온과 구름, 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10%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일식이 단순히 사람이 느끼는 추위뿐 아니라 빙상 표면의 에너지 교환에도 측정 가능한 흔적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북부의 경로는 나사가 설명한 것처럼 현지 낮 시간에 개기식이 발생하지만 지리적으로 북극에 가까워 태양 고도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엄브라는 북극권의 외딴 지역에서 시작해 북극해를 지나며 초기 중심선에서는 태양 고도가 약 7도에서 20도대로 상승합니다. 이곳에서는 비교적 낮은 태양, 차가운 지표, 해빙과 바다, 강한 바람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기식이 지나는 동안 태양 복사는 거의 사라지지만 대기의 기존 온도 구조와 해양의 연료량이 커서 지상 기온 반응은 지역마다 크게 다를 것입니다. 맑고 바람이 약한 육지에서는 얕은 표면층의 냉각이 뚜렷할 수 있지만 바다 위에서는 해수의 높은 연료량 때문에 공기 온도 변화가 더 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극권의 낮은 태양에서는 엄브라가 지표와 비스듬히 만나므로 그림자의 이동 모습과 긴 지평선 황혼띠도 중위도 정오 일식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식은 구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맑은 여름날 지면이 가열되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작은 저군이 만들어집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면 지표 가열이 약해지고 상승기류와 대류 혼합이 감소합니다. 이미 형성된 얕은 저군은 밑에서 공급받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줄어들면서 납작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 미국 개기일식 당시 국립기상청은 개기식 직전에 저군이 뚜렷하게 감소했으며 일식 후 지면이 다시 따뜻해지자 약 60, 90분 안에 저군이 재발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사의 시민과학 관측에서도 일부 지역의 뭉게구름이 붕괴하거나 평평해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저기압이나 전선, 해양에서 유입된 층운, 높은 권우는 국지적인 지표 가열에 덜 의존하므로 짧은 일식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얇은 안개나 낮은 구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온이 이슬점에 가까운 습한 공기에서 일식 냉각이 일어나면 공기가 포화 상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면 근처에 수증기가 응결하면 안개나 아주 낮은 층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구름이 반드시 증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뜻한 지면에서 만들어진 대류성 저군은 약해질 수 있고 습한 안정층에서는 안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반응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스페인 내륙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응결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수 있지만 해안과 계곡, 아이슬란드와 북대서양의 습한 지역에서는 작은 온도 변화도 상대 습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일식 당일의 이슬점과 바람, 기존 구름층을 모르면 구름이 사라질지 증가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식 자체가 날씨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대기 조건을 짧은 시간 동안 교란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바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지면이 데워지면 지표 부근에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고 위쪽의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기 경계층이 활발하게 섞입니다. 이 혼합은 상층의 비교적 강한 바람을 지표까지 전달합니다. 일식으로 지면이 식으면 대류성 난류가 약해지고 경계층이 안정해지면서 지표 풍속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관측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일식바람은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생성된다기보다 기존 난류와 국지 순환이 재조정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지역에 따라 바람이 잠잠해질 수도 있고 방향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해안에서는 육지와 바다의 온도차가 일시적으로 변하면서 해풍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1년 영국,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의 일식 연구는 일반적인 반응으로 지표 냉각과 풍속 감소, 대기 혼합 약화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기압계가 지배하는 날에는 일식 효과가 배경바람에 묻힐 수 있습니다. 온도 측정에서는 지면 온도와 공기 온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검은 아스팔트나 금속 표면은 햇빛을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일식 직전 매우 뜨거울 수 있으며 태양이 가려지면 수분 안에 큰 폭으로 식을 수 있습니다. 반면 표준 기온은 지면에서 약 1, 5m 높이의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조건에서 측정합니다. 따라서 적외선 온도계로 아스팔트를 측정한 값은 공기 온도보다 훨씬 큰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잔디 위, 콘크리트 위, 해변, 숲속, 옥상에서는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도시에서는 건물과 도로가 저장한 열이 방출되면서 냉각이 완화될 수 있고 좁은 거리에서는 바람의 흐름도 제한됩니다. 시골에 열린 들판에서는 태양 복사 감소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관측자의 수치를 비교하려면 센서 높이와 차광 방식, 지면 종류 기록 간격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식 효과와 장비 오차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스페인의 일식은 특히 낮은 태양 때문에 대기 산란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태양이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햇빛은 더 긴 대기 경로를 통과합니다. 짧은 파장의 파란빛은 공기 분자와 미세입자에 의해 많이 산란되고 관측자에게 직접 도달하는 태양빛에는 붉은색과 주황색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면 이 붉은 초승달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사라집니다. 개기식 순간에는 머리 위 하늘이 어두워지는 동시에 멀리 엄브라 밖에 있는 대기는 낮은 태양빛을 계속 받아 붉은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지나 산불 연기, 해염 입자, 도시 오염이 많으면 하늘이 더 붉고 흐릿해질 수 있지만 코로나의 미세한 구조는 덜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우 투명한 대기에서는 코로나의 긴 스트리머가 잘 보이지만 지평선의 붉은색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도 대기 투명도에 따라 사진의 색과 육안 경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이슬란드나 북대서양에서는 바다와 구름이 하늘 밝기를 복잡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낮은 구름이 넓게 깔려 있다면 개기식 이전에도 하늘이 어두워 일식의 초기 밝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기식이 가까워지면 구름 전체를 비추던 산란광까지 급격히 줄어들어 풍경이 매우 빠르게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구름이 얇다면 검은 달의 위치가 밝은 얼룩이나 흐릿한 고리 형태로 보일 수 있지만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분 일식 단계에서는 구름이 있더라도 태양 관측용 필터가 필요합니다. 두꺼운 구름 뒤의 태양은 밝기가 순간적으로 변하며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 표면은 하늘빛을 반사하므로 지평선의 황혼띠를 넓게 보여줄 수 있고 눈이나 얼음이 있는 지역도 주변 산란광을 반사해 지면이 완전히 검게 보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식이 진행되면 동물과 식물도 갑작스러운 빛과 온도 변화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새들이 둥지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울음을 줄이고 일부 곤충이 저녁에 내는 소리를 시작하며 벌이 활동을 중단한 사례가 과거 일식에서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 변화에는 밝기, 온도, 바람, 사람들의 소음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식물의 기공과 광합성도 태양 복사 감소에 반응할 수 있지만 개기식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일반적인 밤과 완전히 같은 생리 상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중요한 점은 일식이 자연적인 일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조명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급격한 자극을 이용해 생물이 빛의 절대 밝기에 반응하는지, 변화 속도에 반응하는지, 내부 생체 시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정적이 초자연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생물종이 짧은 황혼 신호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지상에서 느끼는 온도 하강과 별개로 상층 대기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태양의 자외선과 극자외선은 고층 대기의 원자와 분자를 이온화해 전자와 이온이 많은 전리층을 만듭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면 엄브라 아래의 광이온화가 갑자기 감소합니다. 전자와 이온은 재결합하기 시작하고 전자 밀도는 낮아지지만 대기층마다 반응 시간과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달 그림자가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리층에는 이동하는 파동과 같은 교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파 라디오 전파의 경로와 위성항법 신호의 지연에 작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사는 개기일식이 전 지구적인 밤과 달리 좁고 이동하는 영역에서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태양과 대기의 관계를 연구하는 독특한 실험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 경로가 북극권과 북대서양, 유럽을 연결한다는 점도 다양한 위도에서 전리층 반응을 비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태양 코로나 연구에서도 이번 일식은 중요합니다. 우주 코로나 그래프는 인공 원반으로 태양을 가리지만 장비 내부에서 발생하는 회절광 때문에 태양 표면 바로 가까이에 있는 안쪽 코로나를 완벽하게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개기일식에서는 달이 관측 장비에서 멀리 떨어진 자연 차광판 역할을 하므로 태양 가장자리에서 시작되는 코로나 구조를 높은 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평광, 스펙트럼, 여러 파장의 영상을 이용해 코로나의 전자 밀도와 온도, 자기장 구조, 태양풍의 기원을 분석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관측소를 배치하면 엄브라가 이동하는 동안 같은 코로나를 시간차를 두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러시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해상, 스페인에 관측 장비를 배치할 경우 수십 분에 걸친 코로나의 변화를 이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의 구름 위험과 낮은 태양 고도를 고려해야 하며 여러 관측소의 자료를 결합해야 한 지점의 기상 실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식 당일 기온을 과학적으로 기록하려면 최소한 개기식 1시간 전부터 측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온도계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흰색 차광막 안에 두고 지면에서 일정한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1분 또는 5분 간격으로 기온을 기록하고 동시에 구름의 양, 바람, 습도, 지면 종류를 적어야 합니다. 개기식 직후 측정을 멈추면 열적 지연을 놓칠 수 있으므로 최소 1시간 뒤까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를 위해 일식 전날이나 다음날 같은 시간대의 온도 곡선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날씨가 다르면 완벽한 대조구는 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분석에서는 수치 기상 모델로 일식이 없었을 경우의 기온을 계산한 뒤 실제 관측과 비교합니다.
단순히 개기식 전 최고 기온과 이후 최저 기온을 빼는 방식은 자연적인 저녁 냉각이나 구름 변화까지 일식 효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스페인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늘의 밝기를 측정할 때도 자동 노출을 고정해야 합니다. 자동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어두워지는 하늘을 계속 밝게 보정해 실제 조도 변화를 숨깁니다. 동일한 노출 시간과 조리개, 감도, 화이트 밸런스를 유지하고 일정한 방향을 촬영해야 전후 비교가 가능합니다. 태양을 촬영하는 렌즈 앞에는 반드시 적절한 태양 필터를 장착해야 하며 필터 없이 망원 렌즈나 쌍안경을 태양에 향하게 하면 센서와 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변 풍경만 촬영할 때는 태양이 프레임에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도계가 있다면 부분 일식 시작 전부터 개기식 후까지 수치를 기록해 밝기 변화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도 센서, 조도계, 풍속계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으면 빛이 먼저 감소하고 지면과 공기가 뒤늦게 식으며 바람이 변화하는 순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관측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기식의 짧은 순간을 제외하면 태양을 맨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선글라스는 아무리 어두워도 태양 관측용 필터가 아닙니다. 부분 일식 단계에서는 국제 표준 ISO 12312-2에 적합한 일식 안경이나 안전한 태양 필터가 필요합니다. 망원경, 쌍안경, 카메라 렌즈로 볼 때에는 필터를 눈앞이 아니라 장비의 대물 렌즈 앞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광학 장비가 태양빛을 집중시키면 일식 안경을 뚫고 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기식 경로 안에서도 다리 광구를 완전히 덮기 전까지는 안경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베일리의 구슬과 다이아몬드 링이 완전히 사라져 필터를 통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만 맨눈 관측이 가능합니다. 반대쪽에서 첫 밝은 빛이 나타나는 즉시 다시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부분 일식만 보이는 지역에서는 맨눈 관측이 가능한 순간이 전혀 없습니다. 날씨가 흐리더라도 일식의 과학적 변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과 코로나를 볼 수 없을 수는 있지만 하늘 밝기, 지면 조도, 온도, 상대 습도, 풍속, 동물 행동은 계속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많은 지역과 맑은 지역의 자료를 비교하면 구름이 일식 냉각을 얼마나 완화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민과학 연구에서도 흐린 지역의 기온 변화가 맑은 지역보다 작았으며 많은 관측자를 지역별로 묶어 개별 센서의 오차를 줄였습니다. 개기일식은 관측 실패와 성공을 단순히 태양을 보았는지 여부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천문학자에게 구름은 코로나 관측을 방해하지만 기상학자에게는 태양 복사와 구름, 지표 온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2026년 경로가 건조한 스페인 내륙부터 습한 북대서양과 얼음으로 덮인 북극권까지 이어진다는 점은 서로 다른 지표와 대기의 반응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번 일식이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나 장기 기후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엄브라가 덮는 영역은 지구 전체에 비해 작고 각 지역의 개기식은 2분 안팎으로 짧습니다. 부분 일식을 포함해 태양 에너지 감소가 몇 시간 이어지더라도 그림자는 계속 이동합니다. 따라서 영향은 국지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일식은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계절이나 온실가스처럼 천천히 변하는 요인과 달리 태양 에너지라는 핵심 입력이 정확히 계산된 시간과 경로를 따라 빠르게 줄었다가 회복됩니다. 연구자는 복사량 감소에 지면 구름, 바람, 전리층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식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은 아니지만 태양 에너지가 지구 대기와 기상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검증하는 자연 실험입니다. 여러 지역의 센서와 위성, 기상 모델을 결합하면 짧은 그림자에서 지구 시스템의 기본 작동 원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의 가장 큰 특징은 개기식과 저녁 풍경이 결합된다는 점입니다. 북대서양의 최대식 지점에서는 태양 고도가 약 26도이므로 비교적 전형적인 개기일식의 어둠과 코로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에 있어 검은 달과 코로나가 산맥, 도시의 실루엣, 바다 위의 붉은 대기층과 함께 나타납니다. 조도는 일식 때문에 급격히 감소하고 기온은 자연적인 저녁 하강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 있으며 개기식 후에도 태양이 곧 지기 때문에 다시 따뜻해지는 단계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서는 더 높은 태양과 차가운 해양성 또는 극지 환경이 결합합니다. 같은 달 그림자 안에서도 스페인은 여름 저녁에 가열된 땅이 식는 실험이 되고 아이슬란드는 해양 대기 혼합이 약해지는 실험이 되며 그린란드는 눈과 얼음의 에너지 수지가 변하는 실험이 됩니다. 결국 하늘과 온도가 얼마나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하늘은 부분일식 초반에는 거의 평범하게 보이다가 태양이 90% 이상 가려지면 색과 그림자가 빠르게 변하고 100%에 도달하는 순간 코로나와 채층, 지평선의 황혼띠가 나타납니다. 온도는 보통 개기식 전부터 내려가기 시작해 개기식이 끝난 뒤 몇 분 후 가장 낮아지며 과거 관측에서는 약 2, 5도의 하강이 흔했지만 조건에 따라 8도 안팎의 큰 변화도 기록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늦은 시간과 낮은 태양 때문에 추가 하강폭이 제한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저녁보다 냉각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북극권에서는 구름, 바람, 바다와 얼음이 반응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그날 측정해야 알 수 있지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순간 지구 표면은 빛을 잃고 지면은 식으며 대기의 혼합은 약해지고 하늘은 낮과 밤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2분 뒤 태양의 첫 빛이 달의 반대편 계곡을 뚫고 나오면 모든 과정은 빠르게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은백색 코로나는 강한 광구빛 속으로 사라지고 지평선의 황혼띠도 약해지며 풍경의 색은 다시 낮의 균형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그 회복이 완성되기 전에 실제 일몰이 찾아옵니다. 아이슬란드와 북대서양에서는 태양이 더 오래 남아지면이 일부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지만 기온과 바람은 빛보다 늦게 반응합니다. 이 짧은 시간차 속에는 태양 에너지와 지구 대기의 관계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의 개기일식은 단순히 태양이 사라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끊겼을 때 지표와 공기와 구름과 생명체가 어떤 순서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과학 실험입니다. 하늘은 몇 분 동안 황혼으로 바뀌고 온도계는 달 그림자의 통과를 기록하며 인류는 지구가 얼마나 철저하게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8월 12일 저녁, 스페인의 어느 평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직 해가 지려면 시간이 남아 있는데 서쪽 하늘의 빛이 갑자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땅에 드리워진 사람들의 그림자는 이전보다 날카로워지고 주변 풍경에서는 붉은색과 초록색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뜻했던 공기는 서늘해지고 조금 전까지 들리던 새와 곤충의 소리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태양의 마지막 조각이 사라지면 검은 달 주변에서 은백색의 거대한 코로나가 펼쳐집니다. 지평선 전체에는 노을과 비슷한 빛의 띠가 생기지만 머리 위 하늘은 깊은 황혼처럼 어두워집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는 밤이 아닙니다. 가장 긴 곳에서도 불과 2분 18초 정도 지속되는 2026년 8월 12일 개기일식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지표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와 하늘의 밝기, 지면 온도, 공기의 흐름은 실제로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변합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현지 날짜로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에 일어납니다. 달에 짙은 봄 그림자, 즉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엄브라는 러시아 북부의 외딴 지역에서 시작해 북극해를 지나고 그린란드 동부와 북대서양을 통과한 뒤 아이슬란드 서부와 스페인 북부 및 동부를 가로지릅니다. 포르투갈의 북서쪽 끝 일부도 개기일식 경로에 포함됩니다. 개기일식 경로 밖에서는 훨씬 넓은 지역이 부분일식을 경험합니다. 알래스카를 포함한 북미 북부, 캐나다 대부분, 영국과 아일랜드, 유럽의 상당 부분, 북서아프리카에서는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의 경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대서양 일부에서는 비교적 높은 태양 아래에서 일식이 진행되지만 스페인에서는 해가 지기 직전 낮은 서쪽 하늘에서 개기일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같은 천문 현상이라도 지역에 따라 하늘의 색, 체감되는 어둠, 온도 하강의 크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기일식이 발생하려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거의 정확한 직선 위에 놓여야 합니다. 태양의 실제 지름은 달보다 약 400배 크지만 태양은 달보다 지구에서 약 40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우연한 비율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달이 태양보다 조금 더 크게 보이는 순간에는 태양의 밝은 광구 전체가 가려져 개기일식이 됩니다. 반대로 달이 지구에서 더 멀리 있어 태양보다 작게 보일 때에는 가장자리에 태양빛이 고리처럼 남는 금환일식이 발생합니다. 2026년 8월 12일에는 달의 겉보기 지름이 태양의 겉보기 지름보다 약 3-4% 크게 보이는 구간이 형성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태양 광구를 완전히 덮고 코로나를 드러내기에는 충분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달의 그림자는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빠른 속도로 북극권에서 대서양과 유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달이 만드는 그림자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안쪽에 매우 어두운 그림자가 엄브라이고 이 안에 들어간 관측자만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개기일식을 경험합니다. 그 바깥의 넓은 반그림자는 페넘브라라고 부르며 이곳에서는 태양의 일부만 가려집니다. 부분일식이 99%까지 진행되더라도 남아있는 1%의 태양 광구는 여전히 매우 밝기 때문에 개기일식과 같은 하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99% 부분일식과 100% 개기일식의 차이가 단순히 1%가 아닌 이유입니다. 엄브라의 중심선에 가까울수록 개기식의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수십 초 또는 그 이하로 짧아집니다. 나사의 계산에서는 2026년 일식의 중심 그림자 폭이 북대서양의 최대식 지점 부근에서 약 294km에 이릅니다. 이후 그림자가 스페인에 접근하면서 태양 고도가 낮아지고 지표면과 비스듬히 만나기 때문에 경로폭과 그림자의 형태도 변합니다. 이번 일식의 최대식은 세계시 기준 약 17시 45분 54초에 북대서양의 북위 65도 13.5분, 서경 25도 13.7분 부근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태양 고도는 약 25.8도이며 개기식은 약 2분 18.2초 지속됩니다. 나사가 제시한 최대 지속시간도 2분 18.2초로 거의 같습니다. 이는 2024년 북미 개기일식의 최대 지속시간인 약 4분 28초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대부분의 육상 관측 지역에서는 2분보다 짧게 지속되며 중심선에서 멀어질수록 시간은 더욱 줄어듭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중요성이 지속 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 광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에는 평소 지상 망원경이나 우주 코로나 그래프로도 자세히 관측하기 어려운 태양의 안쪽 코로나가 드러납니다. 동시에 지구 대기는 수십 분 동안 진행된 점진적인 복사 감소와 갑작스러운 개기식에 반응하며 거대한 자연 실험실로 바뀝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는 현지 시각 오후 4시 47분쯤 부분일식이 시작되고 오후 5시 48분경 개기식에 들어가 약 1분 뒤 끝날 것으로 계산됩니다. 스페인 레온에서는 오후 7시 32분경 부분일식이 시작되고 오후 8시 28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개기식이 나타납니다. 사라고사에서는 오후 8시 29분경, 발렌시아에서는 오후 8시 32분경 개기식이 시작됩니다. 발렌시아의 경우 개기식이 끝난 뒤에도 태양이 계속 부분적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약 오후 9시 1분에 지평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는 관측자가 개기일식과 일몰을 거의 연속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평선에서 매우 낮기 때문에 산, 건물, 연무, 해안의 수증기, 낮은 구름이 시야를 가릴 가능성도 큽니다. 좋은 관측 장소는 단순히 개기식 중심선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서쪽 지평선이 완전히 열려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개기일식 경로 밖에서도 하늘은 분명히 변하지만 변화의 정도는 태양이 얼마나 가려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나사 자료에서 런던은 약 91%, 파리는 약 92%, 베를린은 약 85%, 더블린은 약 94%가 가려질 것으로 제시됩니다. 알제리는 약 96%, 리스본은 약 95%,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는 약 99%에 가까운 부분일식을 경험하지만 도시 중심부 일부는 개기일식 경로밖에 놓일 수 있습니다. 태양 면적의 90% 이상이 가려지면 주변이 뚜렷하게 어두워지고 그림자와 색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태양 광구는 강력하기 때문에 코로나는 보이지 않으며 보호 장비 없이 태양을 바라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는 부분일식이 끝나기 전에 태양이 먼저 지므로 초승달 모양의 태양이 붉은 저녁대기 속으로 내려가는 독특한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분일식이 시작되자마자 세상이 즉시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의 작은 가장자리부터 달이 가리기 시작하지만 인간의 눈은 넓은 범위의 밝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초기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태양의 30%나 40%가 가려져도 맑은 날에는 주변 풍경이 여전히 평범한 낮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자동 노출 기능도 화면 밝기를 스스로 보정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변화가 더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가려진 면적이 계속 커지면 지표에 도달하는 직달 일사량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공기가 갑자기 식었다고 느끼거나 사물의 색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거나 그림자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해진 뒤에야 주변 변화를 인식합니다. 개기식 20분 전과 10분 전 사이에는 밝기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며 마지막 몇 분 동안에는 서쪽 또는 엄브라가 접근하는 방향의 하늘이 폭풍전처럼 짙어질 수 있습니다. 태양이 가느다란 초승달 모양으로 줄어들면 평소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던 빛이 매우 좁은 방향으로 제한됩니다. 그 결과 물체의 그림자 가장자리가 비정상적으로 또렷해지고 머리카락이나 나뭇가지 같은 가는 물체의 그림자까지 날카롭게 나타납니다. 일상적인 낮에는 태양 원반 전체가 넓은 광원으로 작용하므로 그림자 가장자리에 반그림자가 생깁니다. 하지만 태양이 좁은 초승달로 변하면 광원의 폭이 한 방향으로 크게 줄어들어 그림자가 더 단단하고 기묘하게 보입니다. 밝기의 감소가 자연스러운 일몰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뇌가 예상하는 시간대와 실제 조명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하늘은 아직 푸른데 땅은 저녁처럼 어두워지고 서쪽 지평선에는 원래 일몰의 붉은빛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낮은 태양과 일식이 동시에 작용하므로 풍경의 명암 대비와 색 변화가 아이슬란드나 북대서양 중심부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나무가 있는 장소에서는 또 다른 광학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뭇잎 사이의 작은 틈은 수많은 바늘구멍 카메라처럼 작동합니다. 평소에는 둥근 태양의 상이 겹쳐 보여 특별히 눈에 띄지 않지만 부분일식 동안에는 땅과 벽에 수백 개의 초승달 모양 태양상이 나타납니다. 달이 태양을 더 많이 가릴수록 초승달은 가늘어지고 방향도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손가락을 격자 모양으로 교차하거나 구멍이 뚫린 종이를 이용해도 같은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을 직접 보지 않고도 일식의 진행을 안전하게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빗무늬는 달의 그림자가 아니라 작은 구멍을 통해 투영된 태양의 실제 영상입니다. 개기식 직전에는 초승달 영상이 극도로 가늘어졌다가 사라지고 개기식이 끝난 뒤에는 반대 방향의 초승달로 다시 나타납니다. 개기식 약 3분 전, 높은 언덕이나 넓은 해안에 있는 관측자는 거대한 달 그림자가 지표를 향해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사는 지형이 열려 있다면 엄브라가 오는 방향의 하늘과 먼 풍경이 먼저 어두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그림자는 작은 구름 그림자와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수백 킬로미터 폭의 어두운 영역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산맥과 바다와 도시를 차례로 덮습니다.
관측자의 머리 위로 엄브라가 들어오면 하늘 중심부는 짙은 남색이나 회흑색으로 변하지만 수십 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평선은 여전히 엄브라밖에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기식 동안 사방의 지평선에 붉고 주황색인 황혼띠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몰에서는 한쪽 지평선만 밝지만 개기일식에서는 관측자가 어두운 그림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의 360도 방향에서 황혼과 비슷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개기식 직전과 직후에는 흰 벽이나 밝은 천, 모래밭 위에서 빠르게 흔들리는 얇은 빛과 그림자의 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섀도우 밴드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극도로 가느다란 초승달이 되면 태양빛은 사실상 좁은 선 형태의 광원처럼 작용합니다. 이 빛이 온도와 밀도가 서로 다른 대기 난류층을 통과하면 굴절과 초점 변화가 발생하고 지면에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물결치듯 투영됩니다. 별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반짝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지만 광원이 선 형태이므로 긴 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섀도우 밴드는 매우 희미하며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풍속, 대기 난류, 태양 고도, 지면의 색에 따라 모양과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보통 개기식 전후 1, 2분 이내에 가장 잘 보이며 사진보다는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태양의 마지막 가느다란 부분이 사라지기 직전에는 달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개의 밝은 점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베일리의 구슬입니다. 달의 가장자리는 완벽하게 매끄러운 원이 아니라 산과 계곡, 충돌구가 있는 복잡한 지형입니다. 태양 광구의 빛이 달의 계곡 사이로 통과하면서 분리된 빛의 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빛점이 사라지고 하나의 강한 빛만 남으면 검은 달과 희미한 코로나가 함께 나타나 거대한 반지처럼 보이는데 이를 다이아몬드 링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아몬드 링은 매우 짧으며 아직 태양 광구가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 안경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광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개기식이 시작됩니다. 2026년 일식은 달의 겉보기 크기가 태양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중심선 부근에서는 베일리의 구슬과 다이아몬드 링이 끝난 뒤 깨끗한 개기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기식이 시작되면 태양의 눈부신 광구는 완전히 가려지고 평소에는 광구보다 훨씬 어두워 볼 수 없었던 코로나가 드러납니다. 코로나는 검은 달 주변에서 흰색 또는 진주색의 가느다란 실과 깃털, 긴 광선 형태로 뻗어나갑니다. 그 모양은 태양 자기장의 구조와 관측 당시의 태양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 가장자리 바로 바깥에는 태양의 채층이 얇은 분홍색 또는 붉은 고리처럼 나타날 수 있고 거대한 홍염이 있다면 작은 붉은 불꽃이나 돌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도 이상이지만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관측자에게 열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개기일식 때 느끼는 추위는 차가운 달 그림자가 우주에서 내려오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의 가시광선과 적외선이 차단되면서 지표의 에너지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개기일식의 하늘은 한밤중처럼 완전히 검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황혼이나 매우 어두운 새벽에 더 가깝습니다. 나사도 개기식 동안 하늘이 새벽이나 해질녘처럼 어두워진다고 설명합니다. 구름이 없고 관측자가 경로 중심에 가까울수록 코로나와 밝은 별, 행성이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평선에서 들어오는 산란광과 코로나 자체의 빛이 남아있으므로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의 완전한 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자연적인 일몰에 황혼광까지 더해져 지평선이 비교적 밝게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북대서양이나 그린란드의 경로 중심에서는 태양이 스페인보다 높고 관측자 주변의 엄브라가 넓게 형성되므로 머리 위 하늘과 주변 풍경의 명암 대비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밝기는 구름의 양과 높이, 대기 중 에어로졸, 눈이나 바다의 반사율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밝은 별이나 행성이 나타나더라도 사람마다 보이는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밝은 낮 환경에서 어두운 환경으로 즉시 전환되지 않습니다. 동공은 수초 안에 커지기 시작하지만 망막의 완전한 암수능에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기식은 2분 안팎으로 짧기 때문에 눈이 완전히 밤에 적응하기 전에 다시 태양빛이 돌아옵니다. 개기식 직전까지 밝은 스마트폰 화면이나 카메라 모니터를 바라보면 어두운 하늘과 코로나의 미세한 구조를 보는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기식이 시작되기 전 몇 분 동안 밝은 화면을 피하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면 코로나의 긴 흐름과 하늘의 별을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 없이도 코로나는 충분히 크게 보이지만 개기식 시간이 짧으므로 복잡한 장비를 조작하는 데 집중하면 실제 하늘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나사가 개기식 동안 주변 세계와 360도 지평선을 함께 보라고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색도 평소와 다르게 인식됩니다. 햇빛이 약해지면 밝은 환경에서 주로 작동하는 원추세포보다 어두운 환경에 민감한 막대세포의 영향이 커집니다. 인간의 시각은 이 과정에서 붉은색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청록색 계열에 더 민감해지는 푸르키니의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붉은 옷이나 붉은 꽃은 빠르게 어두워 보이고 파란색이나 초록색 물체는 상대적으로 더 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남아있는 초승달 태양의 방향성 강한 빛 때문에 풍경의 대비가 높아지고 색이 금속성 또는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개기식에 들어가면 코로나의 은백색, 지평선의 주황색, 하늘의 짙은 남색,
홍염의 붉은색이 1시야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낮은 태양은 대기를 더 긴 거리로 통과하므로 청색광이 많이 산란되고 일식이 없더라도 붉은빛이 강해집니다. 여기에 개기식의 급격한 조도 감소가 겹치면 일반적인 낮의 일식보다 더욱 복잡한 색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분 18초는 시계로 보면 짧지만 하늘과 지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부분 일식은 지역에 따라 개기식 전후로 약 1시간씩 이어지므로 전체 현상은 2시간 이상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복사 에너지와 온도는 이 긴 부분 일식 단계에서 이미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개기식 직전에는 하늘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섀도우 밴드와 베일리의 구슬이 나타나며 수초 뒤 광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개기식 동안 코로나와 황혼띠가 드러난 뒤 반대편 달 가장자리에서 채층과 베일리의 구슬, 다이아몬드 링이 다시 나타납니다. 태양의 첫 광구가 돌아오는 순간 주변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밝아집니다. 하지만 온도는 즉시 상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면과 공기에는 열적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온도는 개기식이 끝난 뒤 몇 분 후에 관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의 최저점과 기온의 최저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도 변화의 출발점은 지표 에너지 수지입니다. 맑은 낮에는 태양의 단파 복사 에너지가 땅과 건물, 식물, 바다 표면에 흡수됩니다. 데워진 표면은 적외선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위의 공기를 전도와 난류 혼합으로 가열합니다. 일식이 진행되면 달이 태양을 가리면서 지표에 도달하는 직달 일사량이 급감합니다. 지면은 새로운 에너지를 거의 받지 못하지만 적외선 방출은 계속함으로 빠르게 식기 시작합니다. 지표 바로 위의 얇은 공기층도 뒤따라 냉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는 기온 하강은 태양빛이 공기를 직접 덜 데우는 효과보다 지면이 식고 지면과 공기 사이의 열교환이 변하는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아스팔트나 마른 토양처럼 햇빛을 강하게 흡수하던 표면은 잔디나 물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나사는 일반적인 개기일식에서 약 화씨 10도, 즉 섭씨 약 5도의 기온 하강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2017년 미국 개기일식 당시 미국 국립기상청의 여러 관측소에서는 약 화씨 48도, 섭씨로 약 2.2, 4.4도의 하강이 기록됐습니다. 나사 시민과학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개기일식 경로의 지상기온이 평균적으로 약 화씨 7도, 즉 섭씨 약 4도 내려갔으며 구름이 많은 지역에서는 하강폭이 더 작았습니다. 2001년 잠비아 루사카에서 수행된 나사 측정에서는 약 화씨 15도, 섭씨 약 8.3도에 가까운 감소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하강폭은 대략 18도 이상의 넓은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2일에 모든 지역이 정확히 5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확합니다. 기온이 얼마나 내려갈지는 개기식 지속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식 전 하늘이 맑고 햇빛이 강할수록 지면이 많이 가열되어 있으므로 태양이 가려졌을 때 변화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두꺼운 구름이 태양 복사를 차단하고 있다면 달이 추가로 가려도 지표 에너지의 감소폭이 작아집니다. 습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면 공기가 계속 섞이기 때문에 지표 부근의 급격한 냉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약한 내륙에서는 지면과 얕은 대기층이 빠르게 식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양의 수분, 식생, 고도, 도시 건물, 해양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물은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바다나 큰 호수 주변에서는 기온 변화가 느린 반면 건조한 암석과 아스팔트는 표면 온도가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었다면 일식 전후의 복사 오차까지 측정값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구에서는 통풍식 차광막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온 최저점에는 지연이 발생합니다. 2017년 미국 국립기상청 관측에서는 기온이 개기식 약 30-60분 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고 개기식이 끝난 뒤 약 50분 후에 최저점에 도달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태양이 다시 나타난 직후에도 지면은 이미 상당한 열을 잃은 상태이며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지면의 적외선 방출과 열 손실을 다시 넘어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태양은 개기식 직후에도 달의 대부분 가려져 있습니다. 밝은 광구의 작은 부분이 나타났다고 해서 즉시 정상적인 일사량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달이 태양에서 빠져나오고 지면이 다시 가열되면서 공기 온도도 천천히 상승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이 회복 과정이 일몰과 겹칩니다. 따라서 개기식 이후에도 태양 고도가 계속 낮아지면서 기온이 회복되지 않고 자연적인 야간 냉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온도 변화는 이번 일식의 가장 흥미로운 과학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개기식은 오후 8시 30분 전후에 발생하고 중심선 부근의 태양 고도는 지역에 따라 약 20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낮 동안 이미 강하게 가열된 내륙에서는 부분 일식이 시작되는 오후 7시 30분경부터 일사량 감소가 자연적인 저녁 냉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낮기 때문에 개기식이 없더라도 지표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정오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스페인의 일식 추가 냉각은 맑은 정오의 개기일식에서 흔히 제시되는 섭씨 5도보다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조하고 맑고 바람이 약한 내륙 지역에서는 일식 전후의 온도 곡선이 정상적인 저녁보다 훨씬 빠르게 꺾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 예보가 아니라 태양 고도와 과거 관측을 바탕으로 한 물리적 추론이며 실제 수치는 당일 구름과 바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스페인과 다른 반응이 예상됩니다. 레이캬비크의 개기식은 오후 5시 48분경 발생해 태양이 스페인보다 높지만 북대서양의 해양성 기후는 구름과 바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해수면 위에서 공급되는 열과 대기 혼합이 지표 부근의 냉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구름이 있다면 태양 원반과 코로나를 볼 수 없더라도 일식에 따른 전체 하늘의 어두워짐은 감지될 수 있습니다. 얇은 구름은 개기식 때 코로나의 형태를 흐리게 만들지만 주변 조도의 급격한 하강을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포함한 부분 일식 연구에서도 일식이 지표 냉각과 풍속 감소, 구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다만 2026년의 정확한 구름 상태를 장기간 전에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관측에서는 천문학적 경로와 단기 기상 예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린란드와 북극권에서는 눈과 얼음, 바다, 낮은 태양이 함께 작용합니다. 밝은 눈과 얼음 표면은 햇빛의 상당 부분을 반사하므로 어두운 토양보다 직접 흡수하는 에너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차가운 표면 위에서는 일식으로 인한 2m 기온 하강이 건조한 내륙 사막보다 작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 복사가 감소하면 얼음 표면의 에너지 수지와 융의 속도는 즉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부분 일식에 대한 기상 모델 연구에서는 그린란드 빙상의 하루 표면 융해량이 일식 때문에 약 10% 감소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2026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므로 순간적인 복사 감소는 더 강하지만 개기식 자체가 짧고 당시의 기온과 구름, 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10%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일식이 단순히 사람이 느끼는 추위뿐 아니라 빙상 표면의 에너지 교환에도 측정 가능한 흔적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북부의 경로는 나사가 설명한 것처럼 현지 낮 시간에 개기식이 발생하지만 지리적으로 북극에 가까워 태양 고도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엄브라는 북극권의 외딴 지역에서 시작해 북극해를 지나며 초기 중심선에서는 태양 고도가 약 7도에서 20도대로 상승합니다. 이곳에서는 비교적 낮은 태양, 차가운 지표, 해빙과 바다, 강한 바람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기식이 지나는 동안 태양 복사는 거의 사라지지만 대기의 기존 온도 구조와 해양의 연료량이 커서 지상 기온 반응은 지역마다 크게 다를 것입니다. 맑고 바람이 약한 육지에서는 얕은 표면층의 냉각이 뚜렷할 수 있지만 바다 위에서는 해수의 높은 연료량 때문에 공기 온도 변화가 더 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극권의 낮은 태양에서는 엄브라가 지표와 비스듬히 만나므로 그림자의 이동 모습과 긴 지평선 황혼띠도 중위도 정오 일식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식은 구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맑은 여름날 지면이 가열되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작은 저군이 만들어집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면 지표 가열이 약해지고 상승기류와 대류 혼합이 감소합니다. 이미 형성된 얕은 저군은 밑에서 공급받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줄어들면서 납작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 미국 개기일식 당시 국립기상청은 개기식 직전에 저군이 뚜렷하게 감소했으며 일식 후 지면이 다시 따뜻해지자 약 60, 90분 안에 저군이 재발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사의 시민과학 관측에서도 일부 지역의 뭉게구름이 붕괴하거나 평평해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저기압이나 전선, 해양에서 유입된 층운, 높은 권우는 국지적인 지표 가열에 덜 의존하므로 짧은 일식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얇은 안개나 낮은 구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온이 이슬점에 가까운 습한 공기에서 일식 냉각이 일어나면 공기가 포화 상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면 근처에 수증기가 응결하면 안개나 아주 낮은 층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구름이 반드시 증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뜻한 지면에서 만들어진 대류성 저군은 약해질 수 있고 습한 안정층에서는 안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반응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스페인 내륙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응결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수 있지만 해안과 계곡, 아이슬란드와 북대서양의 습한 지역에서는 작은 온도 변화도 상대 습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일식 당일의 이슬점과 바람, 기존 구름층을 모르면 구름이 사라질지 증가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식 자체가 날씨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대기 조건을 짧은 시간 동안 교란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바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지면이 데워지면 지표 부근에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고 위쪽의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기 경계층이 활발하게 섞입니다. 이 혼합은 상층의 비교적 강한 바람을 지표까지 전달합니다. 일식으로 지면이 식으면 대류성 난류가 약해지고 경계층이 안정해지면서 지표 풍속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관측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일식바람은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생성된다기보다 기존 난류와 국지 순환이 재조정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지역에 따라 바람이 잠잠해질 수도 있고 방향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해안에서는 육지와 바다의 온도차가 일시적으로 변하면서 해풍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1년 영국,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의 일식 연구는 일반적인 반응으로 지표 냉각과 풍속 감소, 대기 혼합 약화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기압계가 지배하는 날에는 일식 효과가 배경바람에 묻힐 수 있습니다. 온도 측정에서는 지면 온도와 공기 온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검은 아스팔트나 금속 표면은 햇빛을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일식 직전 매우 뜨거울 수 있으며 태양이 가려지면 수분 안에 큰 폭으로 식을 수 있습니다. 반면 표준 기온은 지면에서 약 5m 높이의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조건에서 측정합니다. 따라서 적외선 온도계로 아스팔트를 측정한 값은 공기 온도보다 훨씬 큰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잔디 위, 콘크리트 위, 해변, 숲속, 옥상에서는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도시에서는 건물과 도로가 저장한 열이 방출되면서 냉각이 완화될 수 있고 좁은 거리에서는 바람의 흐름도 제한됩니다. 시골에 열린 들판에서는 태양 복사 감소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관측자의 수치를 비교하려면 센서 높이와 차광 방식, 지면 종류 기록 간격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식 효과와 장비 오차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스페인의 일식은 특히 낮은 태양 때문에 대기 산란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태양이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햇빛은 더 긴 대기 경로를 통과합니다. 짧은 파장의 파란빛은 공기 분자와 미세입자에 의해 많이 산란되고 관측자에게 직접 도달하는 태양빛에는 붉은색과 주황색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면 이 붉은 초승달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사라집니다. 개기식 순간에는 머리 위 하늘이 어두워지는 동시에 멀리 엄브라 밖에 있는 대기는 낮은 태양빛을 계속 받아 붉은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지나 산불 연기, 해염 입자, 도시 오염이 많으면 하늘이 더 붉고 흐릿해질 수 있지만 코로나의 미세한 구조는 덜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우 투명한 대기에서는 코로나의 긴 스트리머가 잘 보이지만 지평선의 붉은색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도 대기 투명도에 따라 사진의 색과 육안 경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이슬란드나 북대서양에서는 바다와 구름이 하늘 밝기를 복잡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낮은 구름이 넓게 깔려 있다면 개기식 이전에도 하늘이 어두워 일식의 초기 밝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기식이 가까워지면 구름 전체를 비추던 산란광까지 급격히 줄어들어 풍경이 매우 빠르게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구름이 얇다면 검은 달의 위치가 밝은 얼룩이나 흐릿한 고리 형태로 보일 수 있지만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분 일식 단계에서는 구름이 있더라도 태양 관측용 필터가 필요합니다. 두꺼운 구름 뒤의 태양은 밝기가 순간적으로 변하며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 표면은 하늘빛을 반사하므로 지평선의 황혼띠를 넓게 보여줄 수 있고 눈이나 얼음이 있는 지역도 주변 산란광을 반사해 지면이 완전히 검게 보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식이 진행되면 동물과 식물도 갑작스러운 빛과 온도 변화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새들이 둥지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울음을 줄이고 일부 곤충이 저녁에 내는 소리를 시작하며 벌이 활동을 중단한 사례가 과거 일식에서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 변화에는 밝기, 온도, 바람, 사람들의 소음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식물의 기공과 광합성도 태양 복사 감소에 반응할 수 있지만 개기식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일반적인 밤과 완전히 같은 생리 상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중요한 점은 일식이 자연적인 일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조명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급격한 자극을 이용해 생물이 빛의 절대 밝기에 반응하는지, 변화 속도에 반응하는지, 내부 생체 시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정적이 초자연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생물종이 짧은 황혼 신호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지상에서 느끼는 온도 하강과 별개로 상층 대기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태양의 자외선과 극자외선은 고층 대기의 원자와 분자를 이온화해 전자와 이온이 많은 전리층을 만듭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면 엄브라 아래의 광이온화가 갑자기 감소합니다. 전자와 이온은 재결합하기 시작하고 전자 밀도는 낮아지지만 대기층마다 반응 시간과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달 그림자가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리층에는 이동하는 파동과 같은 교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파 라디오 전파의 경로와 위성항법 신호의 지연에 작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사는 개기일식이 전 지구적인 밤과 달리 좁고 이동하는 영역에서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태양과 대기의 관계를 연구하는 독특한 실험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 경로가 북극권과 북대서양, 유럽을 연결한다는 점도 다양한 위도에서 전리층 반응을 비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태양 코로나 연구에서도 이번 일식은 중요합니다. 우주 코로나 그래프는 인공 원반으로 태양을 가리지만 장비 내부에서 발생하는 회절광 때문에 태양 표면 바로 가까이에 있는 안쪽 코로나를 완벽하게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개기일식에서는 달이 관측 장비에서 멀리 떨어진 자연 차광판 역할을 하므로 태양 가장자리에서 시작되는 코로나 구조를 높은 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평광, 스펙트럼, 여러 파장의 영상을 이용해 코로나의 전자 밀도와 온도, 자기장 구조, 태양풍의 기원을 분석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관측소를 배치하면 엄브라가 이동하는 동안 같은 코로나를 시간차를 두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러시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해상, 스페인에 관측 장비를 배치할 경우 수십 분에 걸친 코로나의 변화를 이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의 구름 위험과 낮은 태양 고도를 고려해야 하며 여러 관측소의 자료를 결합해야 한 지점의 기상 실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식 당일 기온을 과학적으로 기록하려면 최소한 개기식 1시간 전부터 측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온도계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흰색 차광막 안에 두고 지면에서 일정한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1분 또는 5분 간격으로 기온을 기록하고 동시에 구름의 양, 바람, 습도, 지면 종류를 적어야 합니다. 개기식 직후 측정을 멈추면 열적 지연을 놓칠 수 있으므로 최소 1시간 뒤까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를 위해 일식 전날이나 다음날 같은 시간대의 온도 곡선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날씨가 다르면 완벽한 대조구는 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분석에서는 수치 기상 모델로 일식이 없었을 경우의 기온을 계산한 뒤 실제 관측과 비교합니다. 단순히 개기식 전 최고 기온과 이후 최저 기온을 빼는 방식은 자연적인 저녁 냉각이나 구름 변화까지 일식 효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스페인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늘의 밝기를 측정할 때도 자동 노출을 고정해야 합니다. 자동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어두워지는 하늘을 계속 밝게 보정해 실제 조도 변화를 숨깁니다. 동일한 노출 시간과 조리개, 감도, 화이트 밸런스를 유지하고 일정한 방향을 촬영해야 전후 비교가 가능합니다. 태양을 촬영하는 렌즈 앞에는 반드시 적절한 태양 필터를 장착해야 하며 필터 없이 망원 렌즈나 쌍안경을 태양에 향하게 하면 센서와 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변 풍경만 촬영할 때는 태양이 프레임에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도계가 있다면 부분 일식 시작 전부터 개기식 후까지 수치를 기록해 밝기 변화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도 센서, 조도계, 풍속계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으면 빛이 먼저 감소하고 지면과 공기가 뒤늦게 식으며 바람이 변화하는 순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관측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기식의 짧은 순간을 제외하면 태양을 맨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선글라스는 아무리 어두워도 태양 관측용 필터가 아닙니다. 부분 일식 단계에서는 국제 표준 ISO 12312-2에 적합한 일식 안경이나 안전한 태양 필터가 필요합니다. 망원경, 쌍안경, 카메라 렌즈로 볼 때에는 필터를 눈앞이 아니라 장비의 대물 렌즈 앞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광학 장비가 태양빛을 집중시키면 일식 안경을 뚫고 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기식 경로 안에서도 다리 광구를 완전히 덮기 전까지는 안경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베일리의 구슬과 다이아몬드 링이 완전히 사라져 필터를 통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만 맨눈 관측이 가능합니다. 반대쪽에서 첫 밝은 빛이 나타나는 즉시 다시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부분 일식만 보이는 지역에서는 맨눈 관측이 가능한 순간이 전혀 없습니다. 날씨가 흐리더라도 일식의 과학적 변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과 코로나를 볼 수 없을 수는 있지만 하늘 밝기, 지면 조도, 온도, 상대 습도, 풍속, 동물 행동은 계속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많은 지역과 맑은 지역의 자료를 비교하면 구름이 일식 냉각을 얼마나 완화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민과학 연구에서도 흐린 지역의 기온 변화가 맑은 지역보다 작았으며 많은 관측자를 지역별로 묶어 개별 센서의 오차를 줄였습니다. 개기일식은 관측 실패와 성공을 단순히 태양을 보았는지 여부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천문학자에게 구름은 코로나 관측을 방해하지만 기상학자에게는 태양 복사와 구름, 지표 온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2026년 경로가 건조한 스페인 내륙부터 습한 북대서양과 얼음으로 덮인 북극권까지 이어진다는 점은 서로 다른 지표와 대기의 반응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번 일식이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나 장기 기후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엄브라가 덮는 영역은 지구 전체에 비해 작고 각 지역의 개기식은 2분 안팎으로 짧습니다. 부분 일식을 포함해 태양 에너지 감소가 몇 시간 이어지더라도 그림자는 계속 이동합니다. 따라서 영향은 국지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일식은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계절이나 온실가스처럼 천천히 변하는 요인과 달리 태양 에너지라는 핵심 입력이 정확히 계산된 시간과 경로를 따라 빠르게 줄었다가 회복됩니다. 연구자는 복사량 감소에 지면 구름, 바람, 전리층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식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은 아니지만 태양 에너지가 지구 대기와 기상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검증하는 자연 실험입니다. 여러 지역의 센서와 위성, 기상 모델을 결합하면 짧은 그림자에서 지구 시스템의 기본 작동 원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의 가장 큰 특징은 개기식과 저녁 풍경이 결합된다는 점입니다. 북대서양의 최대식 지점에서는 태양 고도가 약 26도이므로 비교적 전형적인 개기일식의 어둠과 코로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에 있어 검은 달과 코로나가 산맥, 도시의 실루엣, 바다 위의 붉은 대기층과 함께 나타납니다. 조도는 일식 때문에 급격히 감소하고 기온은 자연적인 저녁 하강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 있으며 개기식 후에도 태양이 곧 지기 때문에
다시 따뜻해지는 단계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서는 더 높은 태양과 차가운 해양성 또는 극지 환경이 결합합니다. 같은 달 그림자 안에서도 스페인은 여름 저녁에 가열된 땅이 식는 실험이 되고, 아이슬란드는 해양 대기 혼합이 약해지는 실험이 되며, 그린란드는 눈과 얼음의 에너지 수지가 변하는 실험이 됩니다. 결국 하늘과 온도가 얼마나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하늘은 부분일식 초반에는 거의 평범하게 보이다가 태양이 90% 이상 가려지면 색과 그림자가 빠르게 변하고 100%에 도달하는 순간 코로나와 채층, 지평선의 황혼띠가 나타납니다. 온도는 보통 개기식 전부터 내려가기 시작해 개기식이 끝난 뒤 몇 분 후 가장 낮아지며, 과거 관측에서는 약 2, 5도의 하강이 흔했지만 조건에 따라 8도 안팎의 큰 변화도 기록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늦은 시간과 낮은 태양 때문에 추가 하강폭이 제한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저녁보다 냉각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북극권에서는 구름, 바람, 바다와 얼음이 반응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그날 측정해야 알 수 있지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순간 지구 표면은 빛을 잃고 지면은 식으며 대기의 혼합은 약해지고, 하늘은 낮과 밤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2분 뒤 태양의 첫 빛이 달의 반대편 계곡을 뚫고 나오면 모든 과정은 빠르게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은백색 코로나는 강한 광구빛 속으로 사라지고 지평선의 황혼띠도 약해지며 풍경의 색은 다시 낮의 균형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그 회복이 완성되기 전에 실제 일몰이 찾아옵니다. 아이슬란드와 북대서양에서는 태양이 더 오래 남아지면이 일부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지만, 기온과 바람은 빛보다 늦게 반응합니다. 이 짧은 시간차 속에는 태양 에너지와 지구 대기의 관계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의 개기일식은 단순히 태양이 사라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끊겼을 때 지표와 공기와 구름과 생명체가 어떤 순서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과학 실험입니다. 하늘은 몇 분 동안 황혼으로 바뀌고, 온도계는 달 그림자의 통과를 기록하며, 인류는 지구가 얼마나 철저하게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